오늘 비 온다더니 다들 안 나올 것 같지 않아요? 회장 박민석이 단톡방을 확인하면서 투덜거렸다. 아이고 뭐 어때요? 산에 다니다 보면 비 맞는 날도 있는 거죠. 지연은 배낭끈을 조이며 가볍게 웃었는데 사실은 괜히 긴장이 섞여 있었다. 새로운 안내자가 있다고 했으니까. 주차장에 도착하자 검은 모자를 깊게 눌러쓴 남자가 눈에 들어왔다. 어깨가 넓고 서 있는 자세가 반듯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안내 맡게 된 윤성우라고 합니다. 낮게 깔린 목소리가 비구름 낀 하늘만큼 묵직하게 가슴에 울려왔다. 별것 아니었는데도 얼굴이 뜨거워졌다. 빗방울에 젖은 낙엽이 발밑에서 미끄러지며 발걸음을 불안하게 했고 그때 들려온 말이 괜히 마음을 흔들었다. 발 디딜 곳만 보세요. 눈은 멀리 두지 말고요. 단순한 안전수칙이었는데도 꼭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같아 괜히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 작은 말, 그 작은 눈길. 시작은 늘 사소하게 찾아오는 법이었다. 산길은 생각보다 가팔랐다. 사람들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웃고 떠들었지만 지연은 낯선 긴장감 때문에 자꾸만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 처음 뵙죠? 배지연 씨. 이름은 들어봤습니다. 성우가 손을 내밀며 살짝 웃었다. 네, 잘 부탁드려요. 지연은 장갑 낀 손을 내밀었고 순간 손끝이 스쳤는데 얇은 천 너머로 전해진 온기가 왜 그렇게 오래 남는지 알 수가 없었다. 잠시 뒤 돌부리에 발이 걸리며 몸이 앞으로 기울었다. 조심하세요. 누군가 팔을 붙잡아 주었고 강하게 잡아당기는 힘 덕에 겨우 균형을 찾았다. 성우였다. 괜찮으세요? 네, 조금 부끄럽네요. 산은 원래 그래요. 다 넘어지면서 배우는 겁니다. 말은 담담했지만 그가 팔을 잡아주던 순간 느껴진 손의 힘과 온기는 이상하게 자꾸만 떠올랐다. 점심시간 바위턱에 앉아 김밥을 먹으며 능선을 바라보던 지연이 혼잣말처럼 내뱉었다. 저 능선 왠지 쓸쓸해 보여요. 쓸쓸하죠. 성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서 더 아름답습니다. 혼자 버티니까. 평범한 대화였는데도 둘의 시선이 살짝 마주친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가 곧 피하듯 흩어졌다. 하산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휴대폰이 울렸다. 오늘 발 디딜 곳만 보라는 말 마음에도 적용되겠죠? 지연은 손가락을 올려놓고도 결국 답장을 보내지 못했다. 화면을 꺼버리고는 한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지만 심장은 밤늦도록 진정되지 않았다. 며칠 뒤 번개 산행이 잡혔다. 소나기가 퍼붓는 날이었고 참가자는 평소보다 적었다. 모두 우비를 걸치고 출발했다. 빗길은 발 리듬이 중요합니다. 서두르지 말고 호흡 맞추세요. 성우가 조용히 일렀고 지연은 그 말에 맞춰 한 발 한 발 천천히 옮겼다. 하지만 물병을 줍다가 발을 헛디뎌 순간 몸이 휘청거렸다. 허리를 단단히 감싸는 팔이 있었다. 우비 너머로 전해진 체온이 뜨겁게 느껴졌다. 숨이 순간 섞이며 눈이 마주쳤다. 규칙이 있어요. 규칙이요? 산에서 서로 너무 가까이 서지 말 것. 같이 쓰러집니다. 말은 규칙이었지만 그의 손은 잠시 더 머물렀다.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심장만 세차게 뛰고 있었다. 그는 결국 손을 거두며 낮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위험해서. 아니에요. 덕분에 괜찮아졌어요. 하산 후 분식집에서 사람들은 웃고 떠들었지만 창밖의 빗줄기를 바라보는 성우의 얼굴만이 지연의 눈에 남았다. 밤늦게 울린 메시지. 규칙 잘 지키셨네요.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타자를 치다가 지우기를 반복했다. 규칙은 지키려고 있는 걸까요? 결국 보내진 건 내일 근육통 오겠죠? 조금 있다가 답이 도착했다. 내일? 아마도요. 그런데 오늘도 올 것 같네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걸 읽는 순간 심장은 다시 요동쳤다. 정기 산행날 버스 안은 새벽부터 시끌벅적했다. 지난번 비 오는 날 윤 선생님이 지연님 엄청 챙겨주시던데요. 누군가 농담처럼 던졌고 웃음이 터졌다. 성우가 담담하게 받아쳤다. 가이드라 원래 그렇습니다. 회장 민석도 거들었다. 맞아요. 원래 그래요. 모두 웃고 넘겼지만 지연은 알았다. 그 말은 선을 긋는 표시 같았다. 능선 위에서 바람이 불자
지연이 무심코 중얼거렸다. 바람은 선을 잘 긋네요. 밀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고. 듣고 고개를 든 건 성우뿐이었다. 잠시 눈빛이 닿았다가 금세 흩어졌다. 하산후 버스 안 불 꺼진 창문에 풍경이 흘러가고 있었다. 휴대폰이 조용히 떨렸다. 오늘은 선을 그어야 했습니다. 지연은 짧게 답을 보냈다. 알아요. 곧 이어진 또 다른 알림. 하지만 선을 긋는 손이 자꾸 떨립니다. 그 문장을 본 순간 지연은 휴대폰을 덮어버렸다. 창문에 비친 자기 얼굴이 미묘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손 시려우시죠? 성우가 배낭에서 보온병을 꺼내며 웃었다. 생강차예요. 제가 직접 끓였는데 달진 않아요. 지연은 컵을 받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따끈한 김이 얼굴에 닿으면서 몸도 조금씩 풀어졌다. 향이 좋네요. 생강 맞죠? 네. 겨울 내내 이걸로 버텼어요. 산은 춥잖아요. 겨울산이라 상상만 해도 힘들어요. 그래서 습관이 됐죠. 그런데 말이죠. 달콤한 건 금방 습관되잖아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지연의 눈을 바라보다가 살짝 웃으며 컵을 더 가까이 밀어주었다. 지연은 무슨 뜻인지 알 듯 말 듯 하면서도 입술을 대었다.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가자 가슴까지 화끈해졌다. 그때 막내가 사진 찍어요. 하고 달려와 모두를 불러 모았다.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섰는데 성우는 습관처럼 가장자리로 물러섰고 지연은 반대편 구석에 섰다. 찰칵. 사진이 단톡방에 올라가자 곧바로 댓글이 달렸다. 두 분 요즘 케미 장난 아닌데요? 사람들이 웃으며 농담을 던졌지만 지연은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산길 평상에 비어있는 자리가 두 개뿐이라 둘은 동시에 앉을 수밖에 없었다. 팔꿈치가 스치며 둔탁한 감각이 전해졌다. 말로 정리하면 쉬워질까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쉬워지진 않죠. 다만 선명해지긴 하겠죠. 짧은 대화였지만 물 흐르는 소리와 함께 오래 남았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이 휴대폰 화면을 힐끗 보며 웃었다. 재밌었어? 요즘 산이 제일 좋은가 보네. 지연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응, 그냥 운동이지 뭐. 그 말이 입에서 나오면서도 속은 이상하게 흔들렸다. 야간 산행 공지가 뜨자 지연은 괜히 가슴이 뛰었다. 헤드랜턴 불빛이 숲길을 찍어내며 오르는데 발걸음 소리와 바람 소리가 겹쳐 묘하게 고요했다. 잠시 후 지연의 랜턴 끈이 느슨해졌다. 성우가 멈춰 서더니 손을 들어 끈을 조였다. 이마 위로 닿는 손길이 아주 살짝 피부를 스쳤고 지연은 본능적으로 숨을 들이마셨다. 밝네요. 네, 너무 밝아서 문제예요. 그가 발길을 낮추자 어둠은 한 겹 더 내려앉았고 대신 서로의 숨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정자에 도착하니 사람들이 컵라면을 먹으며 쉬고 있었다. 성우는 유자차를 따라 지연에게 건넸다. 따뜻하실 거예요. 덕분에 손이 녹는 것 같네요. 종이컵 가장자리에 남은 자국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다. 그는 방금 그 자리에서 마셨을 텐데 지연은 일부러 컵을 돌리지 않았다. 우린 지금 어디쯤일까요?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지도엔 없는 길 위겠죠. 성우가 짧게 대답하며 웃었고 둘 사이의 말은 더 이어지지 않았다. 대신 바람이 불며 유자향과 땀 냄새, 젖은 나무 냄새가 뒤섞여 흘렀다. 하산길 버스 안. 앞좌석 등받이에 손을 얹은 지연의 손등에 성우의 손등이 스쳤다. 아,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둘 다 손을 떼지 않았다. 차가 흔들릴 때마다 손등과 손등이 조금씩 더 겹쳐졌고 그 작은 떨림이 오래 이어졌다. 밤늦게 울린 메시지. 아까 불빛 낮춘 거 좋았어요. 숨소리가 더 또렷해져서. 지연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답장을 보냈다. 저도 그게 좋았어요. 예보에 없던 폭우가 쏟아졌다. 사람들은 급히 산장으로 모여들었고 좁은 공간은 금세 꽉 찼다. 우비는 허벅지와 무릎에 달라붙어 축축했다. 성우가 가방에서 수건을 꺼내며 말했다. 춥죠? 잠깐만요. 그가 지연의 어깨를 닦아주자 수건인데도 이상하게 손길처럼 느껴졌다. 목덜미를 스칠 때 지연은 작게 숨을 들이켰고 성우의 손이 잠시 멈췄다. 차갑게 했죠? 아니요, 그냥 좀.
그 점이 많군요. 그는 조심스럽게 웃었고 지연도 따라 웃었지만 웃음 끝이 떨렸다. 창밖에서 천둥이 울리고 전구 하나가 방 안을 노랗게 비췄다. 그 불빛 안에서 서로의 눈이 더 선명하게 드러났다. 여기서 아무 일도 없었던 걸로 할까요? 성우가 낮게 물었다. 그게 쉬울까요? 그는 대답하지 않고 대신 지연의 손목 위에 자기 손을 올렸다. 말 대신 체온으로만 답하는 듯 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이마와 이마가 닿을 듯 멈춘 채 숨결을 나눴다. 바람이 불어 얇은 선 하나가 흔들렸고 입술과 입술은 가까워졌다. 지금 멈추죠. 지연이 속삭였다. 네. 하지만 손은 잠깐만. 그 순간 손목 위에 손이 더 단단히 겹쳐졌다. 밖에서 회장 목소리가 들렸다. 비 조금만 더 보다가 내려갑시다. 사람들이 움직이며 웅성거렸고 두 사람은 동시에 손을 풀었다. 하산길 초입 물 한 개가 피어올랐다. 지연은 뒤돌아 산장을 보았다. 어둠 속에서 노란 전구 하나가 희미하게 깜박였고 그 불빛이 마음속에 오래 남았다. 그날 밤 휴대폰 알림. 오늘 아무 일도 없던 걸로 해볼게요. 잠시 후 도착한 답. 저도요. 내일 아침까지만요. 그 문장을 읽고 지연은 혼자 소리 없이 웃었다. 내일 아침까지라는 말이 왜 그렇게 위험하게 달콤하게 들리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비는 밤까지 그칠 기미가 없었다. 산장 안에는 옷을 말리려는 사람들로 가득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몇몇은 담요를 덮고 잠들기 시작했다. 웃음소리가 잦아들자 방 안은 빗소리와 숨소리만 남았다. 지연은 창문가에 앉아 빗줄기를 바라보다가 무심코 한숨을 내쉬었다. 그 소리를 들었는지 성우가 곁으로 다가왔다. 춥죠? 그가 조심스럽게 바람막이를 벗어 지연 어깨에 걸쳐주었다. 옷깃에서 전해지는 체온이 따뜻하다 못해 뜨겁게 느껴졌다. 잠시 아무 말이 없었다. 고요 속에서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렸고 그 소리가 오히려 두 사람의 숨을 더 또렷하게 드러냈다. 성우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전구 불빛이 그의 눈동자에 닿아 반짝였다. 그 시선이 지연의 입술에 머물렀다. 지연은 가슴이 철렁하며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아주 조금 기울였다. 입술과 입술 단 몇 센티미터. 서로의 숨결이 스칠 만큼 가까워졌다. 지금 멈추지 않으면. 그의 속삭임이 귓끝을 간지렸다. 지연은 눈을 감았다가 이내 뜨고 말았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여기까지. 입술은 닿지 않았다. 대신 두 사람의 이마가 조심스럽게 맞닿았다. 빗소리 사이로 서로의 심장이 두근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다음 날 단톡방에 사진이 하나 올라왔다. 산장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다. 두 분 요즘 호흡이 딱 맞으시던데요. 산악 커플 탄생인가요? 웃음 섞인 댓글들이 줄줄이 달렸다. 가벼운 농담일 뿐인데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충분히 이야깃거리가 될 수 있는 말이었다. 지연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날 저녁 남편이 무심한 듯 물었다. 요즘 산에 자주 가네? 뭐 좋은 사람이라도 생겼어? 농담인지 진심인지 가늠하기 힘든 말투였다. 무슨 소리야, 그냥 운동이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지만 스스로도 그 웃음이 어색하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며칠 후 또다시 번개 산행이 잡혔다. 인원은 적었고 둘은 자연스럽게 같은 조가 되었다. 바람이 세차게 부는 능선 위 지연의 발이 미끄러지자 성우가 본능적으로 그녀를 붙잡았다. 순간 두 사람의 몸이 부딪히듯 밀착되었다. 젖은 옷 사이로 체온이 전해졌고 숨결이 섞였다. 옷깃에 스며든 땀 냄새와 흙 냄새가 더해져 이상하게 더 가까워졌다. 괜찮아요? 성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 지연은 답하면서도 팔을 바로 놓지 못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손이 자꾸 당신을 찾습니다. 그 말에 지연은 심장이 요동쳤다. 입술이 말라 무의식적으로 혀끝이 스쳤고 성우의 시선이 그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다. 그 순간 멀리서 회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앞 사람들 속도 맞춰요. 두 사람은 동시에 눈길을 거두었다. 그러나 이미 불씨는 다시 붙어 있었다. 가을비가 그친 수분 짙은 냄새로 가득했다. 젖은 흙, 낙엽,
그리고 그 사이를 스치는 바람까지도 두 사람 사이에 긴장을 더했다. 그날은 인원이 적어 산행은 마치 둘만의 길처럼 이어졌다. 하지만 다시 빗줄기가 몰아쳤고 결국 작은 쉼터로 몸을 피했다. 좁은 공간에 둘뿐. 숨소리가 겹쳤다. 성우가 떨리는 손으로 지연의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내렸다. 뺨을 따라 흐른 물방울이 턱선까지 내려왔고 그의 손끝이 그 물길을 따라 흘러내렸다. 지연 씨, 그가 낮게 이름을 불렀다. 우린 안 돼요. 지연이 그렇게 말했지만 몸은 물러서지 않았다. 성우의 얼굴이 가까워졌다. 입술과 입술 사이 이제는 단 한 뼘도 남지 않았다. 숨결이 그대로 얹히며 가슴이 세차게 오르내렸다. 지연의 손이 본능처럼 그의 팔을 붙잡았다. 그 순간 성우의 눈빛이 무너졌다. 더는 참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세게 끌어안았다. 옷깃 사이로 체온이 쏟아져 들어왔다. 입술이 닿을 듯 바로 그 직전에서 지금 멈추면 다시는 기회 없을 겁니다. 그의 속삭임이 귀를 태웠다. 지연은 눈을 감았다. 단숨에 고개를 돌려버렸다. 입술은 닿지 않았다. 대신 두 사람의 이마가 단단히 맞닿았다. 땀과 빗방울이 함께 흘러내리며 숨과 숨이 얽혔다. 우린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어요. 지연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지만 그 안에는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 담겨 있었다. 성우는 대답 대신 그녀를 더 강하게 끌어안았다. 능선 위의 줄타기는 이미 의미가 없어진 듯 두 사람은 한 발 더 내딛고 있었다. 폭우가 그친 뒤 산장은 다시 고요해졌다. 창문 너머 숲에서는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고 공기에는 젖은 흙냄새가 짙게 깔려 있었다. 작은 전구 하나가 흔들리며 노란 불빛을 비췄다. 성우와 지연은 여전히 서로의 품에 기대 앉아 있었다. 처음엔 떨림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떨림은 다른 열기로 바뀌어갔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우가 낮게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숨은 거칠었다. 지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떨리는 입술을 열었다. 넘어요. 오늘은. 그 한마디에 성우의 눈빛이 무너졌다. 더는 주저하지 않았다. 두 사람의 입술이 마침내 맞닿았다. 짧은 순간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빗소리도 바람소리도 세상의 시선도. 오직 두 사람의 심장 소리만 귓가에 울려왔다. 입술이 부딪히고 숨결이 얽히며 시간이 길게 늘어졌다. 젖은 옷깃은 서로의 체온을 흡수하듯 달라붙었고 지연의 손끝이 성우의 등을 움켜쥐었다. 성우는 그녀를 놓지 않겠다는 듯 더 가까이 끌어안았다. 선은 이미 존재하지 않았다. 능선 위에서 위태롭게 이어지던 줄타기는 무너졌고 두 사람은 결국 그 너머로 발을 내디뎠다. 다음 날 아침 산은 거짓말처럼 맑았다. 새벽 햇살이 젖은 숲 사이로 비쳤고 나무 잎마다 작은 빛이 반짝였다. 동호회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모여 사진을 찍었다. 웃음소리가 가볍게 울려 퍼졌다. 하지만 지연과 성우의 눈빛은 서로를 피해 머물렀다. 그 눈빛 속에는 이미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흔적이 남아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 지연은 창밖만 바라봤다. 산등성이가 멀어질수록 마음은 오히려 더 무거워졌다. 휴대폰이 진동했지만 확인하지 않았다. 단 하나의 사실만이 가슴에 명확하게 남아 있었다. 그날 우리는 결국 선을 넘어섰다. 능선을 따라 내려오는 발걸음은 평소처럼 규칙적이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능선 너머 어딘가에 남아 있었다. 바람이 다시 불었다. 선은 사라졌고 균열은 깊어졌다. 그리고 그 균열은 앞으로도 두 사람을 계속 흔들어 놓을 터였다.